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혼재 가능한 위험물은 동그라미, 혼재 불가능한 위험물은 X로 표시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혼재 기준표는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죠. 어떻게 설명드렸죠?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그 다음에 4, 2, 3, 5, 5, 2, 4, 6 하나. 그럼 나머지는 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결할 수가 있습니다. 4, 2, 3, 5, 5, 2, 4, 6 하나 혼재 가능. 이것만 암기하시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번 답을 표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피크린산의 구조식과 지정수량을 쓰시오 그랬는데, 피크린산은 모체 자체가 페놀입니다. 이와 같이 페놀이고요. 그 다음에 2번, 4번, 6번에 니트로기가 치환되는 경우에요. 이렇게. 그래서 트리니트로 페놀. 지정수량은 200kg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다음 정의를 읽고 해당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품명을 괄호 안에 적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땡땡이라 하면 고용알코올,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그랬는데 인화성 고체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氧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40도씨 이하인 것, 이것은 바로 특수인화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특수인화물을 물어봤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이 특수인화물의 발화점과 인화점과 B점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인비로 암기를 하시고 각각의 온도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자, 땡땡이라 하면 아세톤 휘발유, 이건 바로 제1석유류를 의미하는 거죠.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것. 자, 제1석유류가 되겠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지의 높이가 몇 메타를 초과할 때 계단을 설치하는지 적으시오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1m를 넘게 되면 바로 이제 계단이나 또는 경사로를 5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문제. 제1류 위험물인 염소산 칼륨의 열분해 반응식을 적으시오 그랬는데, 염산 칼륨은 KClO3가 되겠죠. 이게 이제 열을 받으면 KCl하고 그다음에 산소가스로 분해가 됩니다. 양쪽의 계수를 맞춰보면 바로 이제 염산칼륨 같은 경우는 2몰, 2몰, 3몰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에틸알코올과 진한 항산이 반응하는 경우에 생성되는 물질과 그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적으시오 그랬어요. 자, 에틸알코올하고 진한 항산이 반응하게 되면 이때 바로 이제 디에틸 에테르가 나오게 되고요. 디에틸 에테르는 지정수량이 50L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열분해 시 흡열 반응에 의한 냉각 효과 및 이때 발생되는 불연성 가스에 의한 질식 소화 효과가 가능하며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메타인산이 막을 형성하는 방식의 분말 소화약제의 경우 몇 종일까요? 바로 3종 분말 약제가 되고 주성분은 바로 인산 암모늄인데 화학식으로 적으면 NH4H2PO4 이렇게 되겠습니다. NH4H2PO4 인산 암모늄이 되겠죠. 3종 분말 소화약제. 자, 다음 여덟 번째 문제. 오항아린과 물과의 반응 시 생성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자, 오항아린은 P2S5가 되겠죠. 오항아린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8몰의 물과 반응을 해서 자, 이때 5몰의 H2S 황화수소 가스 발생하고요. 2몰의 H3PO4 바로 인산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황화수소와 인산이 생성된다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은 원형 탱크 내용적은 몇 세제곱미터인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내용적 계산하는 거죠. 내용적. 자, 내용적.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내용적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반지름은 1m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 그 다음에 L 값은 4m 되고요. 그리고 3분의 0.6 플러스 0.6 이렇게 하면 내용적이 되는 거고, 또 만약 탱크 용량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간 용적에 따라서 뭐 공간 용적이 10%면 0.9를 곱하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내용적만 요구하는 거니까 내용적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위험물 중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는 것 어느 것일까요? 우선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가 가능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번과 4번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에 대한 것은요, 우리 그 법에서 소화 설비에 따른 적응성 그 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TNT 분해 시 생성되는 물질 세 가지를 화학식으로 적으라고 했는데, 자, TNT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CH3에 246 트리니트로죠. 246 트리니트로. 그러면 우선 C6H2에 CH3에 NO2에 3입니다. 이게 분해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2몰의 트리니트로 페놀이 분해할 경우에는 12몰의 CO, 일산화탄소 가스 발생하고요. 2몰의 탄소, 그 다음에 3몰의 질소가스, 자, 그 다음에 5몰의 수소가스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세 가지를 화학식으로 적으라고 했는데 CO, C, N2, H2 이 중에 세 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위험물에 대해서 제조소에 설치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쓰시오 그랬어요. 과산화트륨 같은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입니다. 자, 그러면 제1류 위험물 화기 충격주의, 물기염금, 가연물 접촉주의. 그 다음에 유황 같은 경우에는 화기주의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TNT 같은 경우에는 화기염금 및 충격주의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다음 위험물 제조소에 국소 방식의 배출 설비를 설치할 때 배출 능력은 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으로 하는가? 바로 20배 이상이 되겠고요. 14번 문제 보시면 이氧화탄소의 연소 반응식과 지정 수량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氧화탄소는 CS2고 연소하게 되면 바로 CO2와 SO2가 되죠. 여기서 황이 2배니까 2배, 산소는 6개니까 3배 이렇게 해서 연소 반응식 정할 수 있고요. 이氧화탄소는 지정 수량이 바로 50리터, 바로 특수 인화물이죠. 50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형이죠. 제4류 염물인 알코올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를 보여주고 있다. 탱크 주입구에 표시할 내용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4류 염물인 알코올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라고 하면 먼저 이제 5개 탱크 저장소 그 탱크 주입구 설치 기준에 대한 얘기예요. 탱크 주입구. 지금 문제에서 탱크 주입구에 표시할 내용에 대해서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선 게시판 내용에는 탱크, 5개 저장 탱크 주입구라는 말하고 유별, 그 다음에 품명 주의사항이 적혀져야 되고 규격은 당연히 이건 뭐 모든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 0.6m 이상입니다. 색상은요, 우리가 이제 이걸 틀리기가 쉬운데 화기염금이라고 쓸 때는 보통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주입구에 표시할 때는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주의사항은 적색 문자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실험실의 실험대 위에 물이 담긴 2개의 비커, 각각 물질을 넣고 흔들어 주게 되는데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A 비커는 용해되었고 B 비커는 2층으로 분리됐다. 이거는 안 섞였다는 얘기죠. 자, 과산화벤조일이 들어있는 비커는 어느 걸까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안 섞이는 경우가 B 비커, 바로 그래서 B번, 바로 이제 요게 이제 B 비커는 2층으로 분리됐다 그러니까 과산화벤조일이 섞이는 게 어느 거냐 물어봤는 건 요건 바로 B가 되겠고요. 과산화벤조일의 품명은 유기과산화물이 되겠고 소요 단위 1일 경우 몇 킬로그램인지 적으라고 했는데 바로 소요 단위는 100kg이 되겠습니다. 소요 단위는요, 지정 수량이 10배예요. 지정 수량이 10kg니까 거기에 대해서 10배가 되면 바로 100kg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과산화벤조일은 물에 용해가 안 되는
불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동 탱크 저장소인데 1번과 2번 이렇게 이제 그 표시를 해놨어요. 화살표 방향이 가리키는 게 1번은 뭐고 2번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1번은 바로 측면 틀을 말하는 거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방호 틀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그네슘 저장체. 제가 이제 여기 그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그네슘 저장체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소화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때 반응식과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소화하면 안 되는 그 위험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서 산화마그네슘과 탄소의 젤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절대로 마그네슘은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 다음 다섯 번째 문제. 이번엔 제조소를 보여주고요. 제조소의 보유공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정수량이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공지 어떻게 되느냐? 바로 3m 이상. 그 다음에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문제. 실험실에서 실험대 위에 미지 알코올류 시약병 2개를 꺼내서 시험관에 각각 옮겨 담은 후 요드 용액과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넣고 잘 섞은 다음에 색 변화를 관찰한다. A 시험관에는 황색 침전물이 생성됐고 B 시험관은 투명하다.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그랬어요. 어느 게 메칠 알코올이냐 물어보는 거죠, 지금. 자, 이 경우에는요. 자, 우선 B번이 되겠습니다. B번. B번이 되겠습니다. B 시험관이라고 봐야 되죠. 메칠 알코올은 요드 포름하고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황색 침전물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A 시험관에는 황색 침전물이 생겼다 그랬고 B 시험관은 투명하다고 했으니까 메칠 알코올은 당연히 B에 있다고 보는 거죠. 황색 침전물이 생기는 반응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건 바로 요드 포름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 가지 시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철, 구리를 순서대로 보여줬는데, 자, 첫 번째, 입자의 크기가 53 마이크로메탄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미만일 때 위험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건 바로 철이 되겠죠. 철. 굵기와 모양과는 상관없이 위험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건 바로 구리가 되겠습니다. 구리는 위험물에 해당이 없죠. 여덟 번째 문제.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한 일반 취급서를 보여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우선 일반 취급서에서 취급 가능한 위험물의 유별을 적으라고 했어요. 이 그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한 일반 취급서 같은 경우에는 이류염물 그리고 사류염물인데 사류염물 중에 특수인화물은 제외가 됩니다. 자, 이 일반 취급서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배수 얼마일까요? 30배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번엔 지하 탱크 저장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여주고 나서 지하 저장 탱크 주위에 해당 탱크로부터의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해서 네 군데죠. 네 군데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유검사관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봤지만 다른 형태로 누유검사관은 몇 군데 설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네 군데라고 하시면 돼요. 관의 밑 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중심 높이까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10번째 문제죠. 동영상에서는 바닥 면적 450제곱미터인 옥내 저장소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쓰시오. 첫째, 환기 설비 기준에 따라 급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몇 개가 필요한가? 자,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거든요. 그러면 150분의 450하면 몇 개가 돼? 3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장 창고에는 채광, 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갖춰야 하고 인하점이 70도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창고에 있어서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답은 70도가 되겠습니다.